2025년 3월 청담동 K그룹 본사 회의실이었어요. 12명의 이사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오직 하준이만 생각했어요. 서진이 눈물을 훔쳤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없이 세상에 나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완벽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서류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탁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모성이에요? 서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강지연 45살이에요. K그룹 창업주 강태식 회장의 첫째 딸이고요. 10년 전 아버지가 재혼했을 때 저는 35이었어요. 새어머니 윤서진 씨는 42이었고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왜 우리 집에 들어왔는지,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뭘 숨기고 있었는지. 하지만 이제 압니다. 10년 동안 그녀가 쌓아온 것들, 서류, 도장, 계좌,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장까지 전부요. 2천억이었어요. 아버지의 전 재산 2천억 원. 그녀는 그걸 10살짜리 아들 이름으로 묶으려 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자기가 주려고요. 전부 오늘 이 자리에서 끝내려고요. 10년을 기다렸으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성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어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2015년 가을이었어요. 아버지가 재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35이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도 외롭다. 그 한마디였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년이었습니다. 저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윤서진 씨는 42이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지연 씨.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1년 뒤 서진 씨가 임신했어요. 아버지는 60 가까운 나이에 다시 아버지가 됐습니다. 하준이라고 지었다. 예쁘지? 병원에서 아버지가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좋은 일이라고. 아버지가 행복하시니까.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서진 씨는 그 1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어요. 명절마다 제사상을 직접 차렸습니다. 친척 어른들 생신도 빠뜨리지 않았어요. 아버지 건강검진 일정도 직접 챙겼습니다. 형수님이 정말 살림을 잘하셔. 친척들이 칭찬했어요. 태식이가 복이 많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은 사람 만났다고요. 2025년 1월 저는 45이 됐어요. 동생 민호는 42이었고요. 민호는 회사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임원으로 있긴 했어요. 하지만 출근도 거의 안 했습니다. 누나, 난 그런 거 몰라. 민호가 늘 하던 말이었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준이는 10살이 됐어요. 아버지는 68이셨고요. 그해 겨울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새벽 2시 47분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오셔야 합니다. 저는 택시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서진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 왔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어떠세요? 아직 수술 중이에요. 서진 씨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어요. 하준이가 엄마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 그대로였어요. 아빠가 왜 그래요? 10살짜리 아이가 물었습니다. 서진 씨가 아이를 안았어요. 괜찮아. 아빠 금방 나으실 거야. 완벽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서 민호가 도착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셔? 수술 중이야.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민호는 벽에 기대서 눈을 감았습니다. 한심했어요. 아버지가 쓰러졌는데 술을 마시고 온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안 그랬어요. 우리는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민호. 주말이면 같이 밥을 먹었어요. 명절이면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하면서 달라졌어요. 민호는 점점 집을 떠났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거리가 생겼어요. 그 사이를 서진 씨가 채웠습니다. 10년 동안 조용히 완벽하게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냥 뭔가 이상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후유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후유증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일주일 뒤에 깨어났어요. 다행히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손에 힘이 없었어요. 글씨를 쓰기 어려웠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하준이 엄마가 고생이 많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아요. 하준이도 어리고 내가 이러면 아버지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에서 서진 씨를 봤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었어요. 네, 변호사님. 내일 뵐게요. 변호사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원장 건으로요. 네, 급해요. 유원장이요? 아버지가 쓰러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서진 씨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 지연 씨. 거기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아버지 주무셔요? 네, 방금 주무셨어요. 수고했어요. 지연 씨도 좀 쉬어요. 서진 씨가 지나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스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유원장이라고 했어요. 급하다고 했어요. 왜요? 무엇이 급한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병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봤어요. 10년이었습니다. 서진 씨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10년.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어요. 아버지를 잘 모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준이를 잘 키우는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전화 한 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유원장 건으로요. 네, 급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직은 몰랐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하지만 느낌은 있었어요. 10년간 쌓아온 무언가가 조금씩 균열을 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균열의 한가운데 서진 씨가 서 있다는 것.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새어머니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는 2월 초에 퇴원하셨어요. 한 달 가까이 입원해 계셨습니다. 오른손 힘은 여전히 약했어요. 서명하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당분간 회사 일은 쉬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청담동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버지 댁에 들렀습니다. 서진 씨는 저를 반갑게 맞았어요. 지연 씨 왔어요? 커피 줄까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집 안 분위기가요. 서재 문이 항상 닫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열려 있었거든요.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도 될까요? 아, 거기요? 지금 회장님이 주무세요. 서진 씨가 웃으며 막았어요. 나중에 오세요. 이상했습니다. 아버지 서재는 제가 어릴 때부터 드나들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2월 중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사회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회장님 대신 누가 참석하시나요? 비서실에서 물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다음으로 지분이 많은 사람이 저였거든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서진 씨가 먼저 말했어요. 이사회는 제가 참석할게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어머니가요? 회장님이 그렇게 하래요. 서진 씨가 미소 지었어요. 지연 씨는 바쁘잖아요. 제가 할게요. 저는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이사회 건요. 응, 하준이 엄마한테 맡겼다. 아버지가 힘없이 말했어요. 내가 이 모양이니 당분간 그렇게 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이사회 건 알아? 응, 들었어. 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새엄마가 간다며. 너는 괜찮아? 뭐가? 우리가 밀려나는 것 같잖아.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누나,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뭐가 원래 그래? 아버지는 늘 하준이만 봤잖아. 민호가 말했어요. 재혼하고 나서 우리한테 관심 없었어. 그래도 나는 익숙해. 누나도 익숙해져.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민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하준이가 태어난 뒤로 달라졌어요. 늦둥이 아들이 예뻤던 거죠. 저와 민호는 이미 다 컸으니까요. 30 중반, 40 초반의 자녀보다 갓 태어난 아기가 더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3월이 됐어요. 설 명절이 지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친척들이 아버지 문병을 왔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까지. 서진 씨가 음식을 차렸습니다. 정성스러운 상차림이었어요. 형수님이 정말 대단해. 작은아버지가 말했어요. 아픈 사람 모시면서 이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아. 아이고, 당연한 건데요. 서진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님이 빨리 나으셔야 하준이가 안심하잖아요. 또 하준이였어요. 서진 씨는 항상 하준이를 앞세웠습니다. 하준이가 요즘 아빠 걱정에 잠을 못 자요. 하준이가 학교에서 울었대요. 하준이를 위해서라도 회장님이 건강하셔야 해요. 10살짜리 아이 이름이 방패가 됐어요. 그 방패 앞에서는 누구도 서진 씨를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고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새어머니 잘 도와드려. 네. 하준이가 아직 어리잖아. 내가 언니로서 잘 챙겨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웃음이 나왔어요. 언니로서요? 저는 45이고 하준이는 10살이에요. 35살 차이가 나는 남매였습니다. 친척들은 저와 민호를 이미 다 큰 자녀로 봤어요. 하준이만 보호해야 할 어린아이였습니다. 서진 씨는 그 프레임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청담동 집에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서진 씨가 서재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지연 씨. 언제 왔어요? 방금요. 그게 뭐예요?
저는 봉투를 가리켰어요. 서진 씨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어요. 아, 이거요? 회사 서류예요. 회사 서류요? 네, 회장님 결제 받을 거예요. 서진 씨가 웃었습니다. 지연 씨, 저녁 먹었어요? 같이 먹을래요? 화제를 돌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버지 뵙고 갈게요.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아버지, 응, 지연이 왔어? 네.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하준이 엄마가 잘해줘.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서진 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서명도 결제도 이사회 참석도 전부 서진 씨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현관에서 하준이를 만났어요. 학원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어디가? 영어학원이요. 아이가 웃었어요. 누나, 다음에 또 와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준이는 죄가 없어요. 10살짜리 아이일 뿐이에요. 문제는 하준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준이를 앞세우는 사람이 문제였어요. 어린아이가 아버지 없이 세상에 나서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서진 씨가 늘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준이를 위해서예요. 그 말 앞에서는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저도 민호도 친척들도요. 모성이라는 이름의 방패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패 뒤에서 서진 씨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류를, 권한을, 아버지의 서명을 하나씩 손에 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증거가 필요하다고,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지켜보기로요. 서진 씨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10년을 놓쳤으니까요. 이제부터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4월이었어요. 벚꽃이 피던 날, 저는 인터넷 기사를 봤습니다. K그룹 강태식 회장 부인, 소아암 환우 위에 3억 기부. 서진 씨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픈 아이들을 보면 제 아들 생각이 나요. 인터뷰 내용이었어요. 하준이도 어릴 때 많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가요. 기사에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재벌 부인 중에 이런 분은 처음 봐요. 하준이 군도 엄마 닮아서 착하게 크겠네요. 칭찬 일색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서진 씨의 기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고아원, 노인복지관, 장학재단. 매년 수억 원씩 기부했어요. 물론 아버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항상 서진 씨였어요. 강태식 회장 부인 윤서진 여사. 언론은 그렇게 불렀습니다. 헌신적인 아내, 자애로운 어머니. 그게 서진 씨의 공식 이미지였어요. 저는 서진 씨의 과거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혼 전 기록이 거의 없었어요. 윤서진, 42세의 강태식 회장과 재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전에는 뭘 했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10년 전 저는 그걸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와서 후회가 됐어요. 4월 중순 저는 우연히 방송을 봤습니다. 교양 프로그램이었어요. 이번 주 인터뷰 K그룹 강태식 회장 부인 윤서진 씨입니다. 서진 씨가 화면에 나왔어요. 단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편분이 최근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네, 많이 걱정했어요. 서진 씨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간호하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서진 씨가 미소 지었어요. 저는 행복해요. 이 가정을 지키는 게 제 삶의 전부니까요.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삶의 전부라고요? 가정을 지키는 게요? 서재 문을 잠그고 서류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요? 유원장 변호사를 급하게 만나면서요? 다음 날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 밑에서 일하던 김 과장이 찾아왔습니다. 전무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저 다음 달에 다른 부서로 가게 됐어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다른 부서요? 누가 그래요? 위에서 결정 났대요. 김 과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전무님. 저는 인사팀에 전화했습니다. 김 과장 인사이동 건 누가 결정했어요? 사모님께서 결제하셨습니다. 사모님이요. 서진 씨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사람이 하나씩 빠지고 있었어요. 서진 씨가 손을 쓰고 있는 거였습니다. 회사 안에서 저를 고립시키려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진 씨는 천재였어요. 이미지 관리의 천재. 10년 동안 한 땀 한 땀 쌓아온 명성이었습니다. 기부, 봉사, 인터뷰, 방송.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제가 새어머니가 수상해요라고 말하면 누가 믿겠어요. 며칠 뒤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민호야, 방송 봤어? 뭐? 새어머니 나온 거. 아, 그거. 봤어. 민호의 목소리는 무덤덤했어요. 어땠어? 뭐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저는 답답했습니다. 민호야, 나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 누나.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냥 놔둬. 뭘 놔둬? 우리가 뭘 해도 안 바뀌어. 그래도 아버지가 저 사람 편이야. 친척들도 다 저 사람 편이고. 민호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미 진 거야, 누나.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민호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이미 진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서진 씨는 10년을 준비했어요. 저는 이제 막 의심을 시작했고요. 싸움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떠오르셨거든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요. 2010년 겨울이었어요.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췌장암 말기였어요. 손이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네, 엄마. 아버지 잘 부탁해. 저는 그때 29이었어요.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엄마. 민호도. 내가 챙겨. 네. 네, 알겠어요. 우리 가족. 내가 지켜야 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약속해. 약속할게요, 엄마.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일주일 뒤에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15년이 지났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진 씨 손에 넘어갔어요. 민호는 포기했고요.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증거를 모으기로요. 서진 씨가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빈틈은 있을 거예요. 10년 동안 쌓아온 것들, 서류, 도장, 계좌, 분명 어딘가에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찾을 거예요. 시간이 걸려도요.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어머니한테 약속했으니까요. 5월이 됐어요.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이상한 점을 찾아봤어요. 결제 서류,
지출 내역, 계좌 이동. 전무인 저도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서진 씨는 꼼꼼했거든요.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야근하는 척하면서 서류를 뒤졌어요. 비서실 공유 폴더, 재무팀 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눈이 빠지도록 찾았습니다. 그래도 없었어요. 서진 씨는 증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뻔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법무팀 보고서를 보다가요. 신탁계약 검토 요청이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2월 중순이었어요. 아버지가 퇴원하자마자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익자 강하준, 위탁자 강태식, 수탁자 KB 신탁, 신탁 재산 K그룹 지분 35%, 청담동 부동산 3건, 현금 800억 원. 눈을 의심했어요. 아버지 재산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그걸 하준이 이름으로 신탁한다고요? 10살짜리 아이 이름으로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신탁관리인 윤서진. 신탁기간 수익자 만 25세까지. 이해가 됐어요. 하준이가 25살이 될 때까지 서진 씨가 관리한다. 15년 동안 서진 씨가 그 돈을 준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게 서진 씨의 계획이었구나. 하준이를 위해서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 아이에게 주는 게 아니었어요. 아이 이름으로 묶어서 자기가 주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더 찾았어요. 법무팀 공유 폴더를 뒤졌습니다. 또 다른 문서가 있었어요. 유원장 초안 검토. 날짜는 3월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어요. 본인 강태식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K그룹 지분 전량을 아들 강하준에게 상속한다. 2. 청담동 자택 및 부동산 일체를 아들 강하준에게 상속한다. 3. 현금 및 예금 전액을 아들 강하준에게 상속한다. 4. 장녀 강지영과 차남 강민호에게는 각 1억 원을 유증한다. 1억 원이요. 2천억 원 중에 1억 원. 0.05%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이게 아버지 뜻인가요? 30년 넘게 함께한 자녀에게 1억 원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회사 일도 배웠어요. 아버지가 원해서였습니다. 지연아, 너는 나를 닮았어. 아버지가 종종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회사를 맡겨도 되겠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민호가 회사에 관심 없을 때도 저는 남았어요. 아버지 옆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1억이요.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지금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정말 아버지 뜻일까요? 아니면 서진 씨가 쓴 걸까요? 저는 서류 하단을 봤습니다. 검토 요청자 윤서진. 아버지 이름이 아니었어요. 서진 씨가 법무팀에 직접 요청한 문서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캡처했어요. 제 개인 메일로 보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민호를 만났습니다. 을지로의 한 술집이었어요. 이거 봐. 저는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민호가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야 이게. 유원장 초안이야. 1억? 우리한테 1억? 민호가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뭐. 예상했어. 예상했다고? 아버지가 우리한테 뭘 주겠어. 민호가 소주를 들이켰어요. 하준이가 전부지. 늘 그랬잖아.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야, 이건 아버지 뜻이 아닐 수도 있어. 무슨 소리야? 서진 씨가 조종하는 거야. 민호가 멈칫했어요. 조종?
아버지 상태 알잖아. 손에 힘도 없어. 저는 말했습니다. 서류 결제도 못하시는 분이 유언장을 직접 쓰셨겠어? 민호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럼 누가 썼는데? 서진 씨지. 아니면 서진 씨 변호사. 저는 휴대폰을 가리켰어요. 이 유언장 초안 서진 씨 이름으로 법무팀에 검토 요청됐어.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응. 아버지 이름이 아니야. 저는 신탁 문서도 보여줬어요. 이것도 봐. 신탁 관리인이 서진 씨야. 하준이 25 될 때까지. 15년?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15년 동안 2천억을 준다고?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준이한테 주는 게 아니야. 자기가 주려는 거야. 민호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소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누나. 응. 우리. 어떻게 해? 저는 민호를 봤어요. 포기했던 민호가 처음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저는 말했어요. 신탁 서류, 유언장 초안만으로는 부족해. 뭐가 더 필요한데? 아버지 인감도장. 저는 말했습니다. 서진 씨가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을 거야. 왜? 아버지가 서명을 못 하시니까. 대신 인감을 쓰겠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해? 응. 그리고 그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저는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민호야, 나 혼자는 못해. 도와줘. 민호가 저를 봤어요.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누나. 그날 밤 저와 민호는 처음으로 한편이 됐어요. 10년 만이었습니다. 6월이 됐어요. 저와 민호는 역할을 나눴습니다. 저는 회사 안에서 서류를 추적하기로 했어요. 민호는 바깥에서 서진 씨를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형사 드라마 같네. 민호가 웃었어요. 웃을 때가 아니야.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들키면 끝이야. 조심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누나. 저는 먼저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재무팀에 아는 후배가 있었어요. 박 대리였습니다. 입사 때부터 제가 챙겨준 사람이었어요. 대리님, 부탁이 있어요. 네, 전무님. 말씀하세요. 최근 6개월 자금 이동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박 대리가 잠시 멈칫했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건 사모님 결제가 필요한데요. 사모님 결제요? 네. 3월부터 자금 관련 서류는 전부 사모님 결제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3월이면 아버지가 퇴원한 직후였어요. 서진 씨가 그때부터 자금 권한을 가져갔구나. 혹시 이상한 거 없었어요? 박 대리가 다시 주변을 봤어요. 전무님, 저 이거 말해도 되는 건지. 괜찮아요. 나한테만 말해요. 지난달에 개인 계좌로 50억이 나갔어요. 50억? 네. 사모님 개인 계좌로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명목이었어요? 가사비용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가사비용으로 50억이요? 말도 안 됐습니다. 고마워요. 이 얘기는 나한테만 한 거예요. 네, 전무님. 박 대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생겼어요. 하지만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이체 내역서, 결제 서류. 그걸 확보해야 했어요. 며칠 뒤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이상한 거 발견했어. 뭔데? 새엄마가 매주 목요일마다 강남에 가. 강남? 어디? 로펌이야. 대형 로펌. 민호가 주소를 보내왔어요. 저는 검색해 봤습니다. 한강법률사무소.
상속 전문 로펌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상속 전문이라고요. 서진 씨가 매주 상속 전문 로펌에 간다고요. 민호야, 잘했어. 더 미행할까? 응. 근데 조심해. 절대 들키면 안 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유언장 초안, 신탁 계약, 상속 전문 로펌. 서진 씨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인감도장이었어요. 아버지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청담동 집에 갔어요. 평소처럼 아버지 문병을 갔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응, 지연이 왔어?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야위셨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괜찮아. 하준이 엄마가 잘해줘. 또 그 말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저는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서재 앞에 섰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렸어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서재 안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 책상, 책장, 소파. 저는 재빨리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였어요. 저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서재를 나와 복도에 섰어요. 서진 씨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지연 씨. 여기서 뭐해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아, 화장실 가려다가요. 길을 잘못 들었네요. 저도 웃었습니다. 화장실은 반대쪽이에요. 아, 그렇죠?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등 뒤로 서진 씨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웠어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들켰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니길 바랐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서진 씨가 서재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재 문이 열려 있었네요. 서진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안 잠갔나 봐요.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무서웠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갈게요. 네, 그러세요. 서진 씨가 비켜섰어요. 저는 아버지 방으로 갔습니다. 등 뒤에서 서재 문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찰칵. 이제 서재는 더 들어가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날 밤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재에 뭔가 있어. 뭐가? 모르겠어. 서랍에 서류가 많았어. 인감도장은? 못 찾았어. 서진 씨가 와서. 민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들켰어? 아니, 아닌 것 같아. 근데 의심은 했을 거야. 조심해야겠다. 응.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민호야, 다른 방법이 필요해. 뭔데? 서재에 직접 들어가는 건 위험해. 저는 말했습니다. 서진 씨 주변 사람을 찾아야 해. 주변 사람?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비서. 누군가는 알 거야. 민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가사도우미 있잖아. 김아주머니. 김아주머니? 응. 10년 됐어. 재혼할 때부터 있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뭔가 알 수도 있겠다. 내가 접촉해 볼까? 아니, 내가 할게. 저는 말했어요. 너는 계속 새엄마 미행해. 로펌에서 누구 만나는지 알아내.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6월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서울 하늘은 늘 그랬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10년 동안 서진 씨는 완벽했습니다. 한 번도 빈틈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딘가에 반드시 틈이 있어요. 그 틈을 찾을 거예요. 김아주머니가 열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한 사람이니까요. 서진 씨의 진짜 모습을 봤을 거예요. 저는 다음 날 김아주머니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6월 중순이었어요. 저는 김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청담동 집 근처 카페에서요. 아주머니, 갑자기 불러서 죄송해요. 아이고, 아가씨. 무슨 말씀을요? 김아주머니는 60이 넘은 분이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우리 집에서 일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재혼한 뒤에도 남았어요. 아주머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네, 아가씨. 새어머니. 어떤 분이에요? 김아주머니가 잠시 멈칫했어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걸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김아주머니가 저를 봤어요. 오래 봤습니다. 한숨을 쉬었어요. 아가씨, 저희 말하면 안 되는 건데요. 괜찮아요. 저한테만 말씀해 주세요. 김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모님은요, 낮이랑 밤이 달라요. 무슨 뜻이에요? 손님 오면 천사예요. 웃고 살갑고 다정하고. 김아주머니가 말했어요. 근데 손님 가면 달라져요. 어떻게요? 차가워요. 말도 안 해요. 저한테도 하준이한테도.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하준이한테도요? 네. 하준이가 엄마한테 안기려고 하면 밀쳐내요. 밀쳐내요? 엄마 바빠하고 서재로 들어가요. 하준이가 울어도 안 나와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럼 하준이는 누가 돌봐요? 저요. 제가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요. 김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불쌍한 게 그 아이가 엄마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런데 밖에서는, 네, 밖에서는 완벽한 엄마죠. 김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방송에 나와서 우는 거 봤어요. 하준이 이야기하면서요. 저도 봤어요. 다 연기예요, 아가씨. 저는 눈을 감았어요. 모성이라고요? 하준이를 위해서라고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 아이는 그저 도구였습니다. 재산을 가져오기 위한 도구. 저는 하준이가 불쌍해졌어요. 10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겠죠. 진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요? 아주머니, 더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인감도장 보신 적 있어요? 아버지 인감도장이요. 김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모님이 갖고 계세요. 어디에요? 서재요. 책상 서랍에 금고가 있어요. 거기 넣어뒀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금고요? 네. 비밀번호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 본 적은 있어요. 뭐요? 사모님이 금고 열고 도장 꺼내서 서류에 찍는 거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뭐 하셨어요? 회장님은 안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모르게 인감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머니,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네. 새어머니, 과거에 대해 아시는 거 있으세요? 김아주머니가 잠시 생각했어요. 한번 이상한 전화 받는 거 들었어요. 이상한 전화요? 네. 사모님이 화를 내면서 그랬어요. 김아주머니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일은 끝난 거야.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요. 그게 언제였어요? 작년이요.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주머니, 정말 고마워요.
아가씨, 조심하세요. 김아주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사모님, 무서운 분이에요. 네, 알아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인감도장은 서재 금고에 있다. 서진 씨는 아버지 모르게 인감을 사용한다. 그리고 서진 씨에게는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 퍼즐 조각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누나, 큰 거 찾았어. 뭔데? 새엄마가 로펌에서 만나는 사람 알아냈어. 누군데? 변호사 최진우. 상속 전문이야. 민호가 말했어요. 근데 이 사람 10년 전에 사기 혐의로 조사받은 적 있어. 사기? 응. 유언장 위조 관련이었대.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유언장 위조? 응. 무혐의로 끝났는데 소문이 안 좋아. 민호가 말을 이었어요. 유언장 조작해서 의뢰인한테 상속 몰아줬다는 소문이야. 증거는 없어서 무혐의 거지. 근데 변호사회에서도 찍혔대.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 변호사를 왜 만나겠어요? 정상적인 일이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민호야, 그 변호사 사무실 주소 알아? 응. 강남역 근처야. 사진도 있어? 찍어뒀어. 보낼까? 응, 보내줘. 잠시 후 사진이 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유언장 초안, 신탁 계약, 상속 전문 로펌, 그리고 유언장 위조 전력이 있는 변호사. 서진 씨가 뭘 하려는지 이제 보였어요. 아버지 유언장을 조작하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조작했을 수도 있어요. 민호야. 응. 증거가 더 필요해. 저는 말했습니다. 그 변호사랑 새엄마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내야 해. 어떻게? 방법을 찾아볼게.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증거만 있으면 돼요. 서진 씨가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증거,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 그걸 찾으면 끝이에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약속 지킬게요. 7월이 됐어요. 장마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서진 씨가 유언장을 조작했다는 증거, 인감도장을 무단 사용했다는 증거, 그걸 어떻게 구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누나, 좋은 소식이야. 뭔데? 변호사 최진우 다음 주에 새엄마 만나기로 했대. 어떻게 알았어? 로펌 직원 한 명 알게 됐어. 돈 주고 정보 샀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 녹음하면 되지 않아? 어떻게?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민호가 말했어요. 누나는 회사 쪽 증거 좀 더 확보해. 알았어. 저는 다시 회사로 갔습니다. 박 대리를 찾았어요. 대리님,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전무님. 50억 이체권, 서류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박 대리가 망설였어요. 그건 위험해요. 알아요. 근데 필요해요.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위한 거예요. 박 대리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시간 주세요. 고마워요. 3일 뒤 박 대리가 봉투를 건넸어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이체 확인서가 있었어요. 출금 계좌 K그룹 운영자금, 입금 계좌 윤서진 개인 계좌, 금액 50억 원, 결제자 윤서진 회장 위임, 회장 위임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 서명은 없었습니다. 인감만 찍혀 있었어요. 아버지가 서명을 못하시니까 인감으로 대신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걸 아셨을까요? 50억을 서진 씨 개인 계좌로 보내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서류를 복사했어요. 원본은 돌려줬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생겼어요. 다음 날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나, 녹음 성공했어. 진짜? 응. 로펌 직원이 회의실에 녹음기 숨겨뒀어. 심장이 뛰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직접 들어봐. 민호가 파일을 보내왔어요. 저는 이어폰을 꽂았습니다.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 원장 공증은 언제 가능해요? 서진 씨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달 초면 됩니다. 회장님 상태가 어떠세요? 의식은 또렷해요. 근데 손을 못 써요. 그럼 구술 유언으로 가야겠네요. 변호사 목소리였어요. 구술이요? 네. 회장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받아 적는 거죠. 그거 괜찮아요? 증인 2명만 세우면 됩니다. 준비해 두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변호사님, 서진 씨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장님이 내용을 바꾸자고 하면 어떡해요? 그럴 리가요. 사모님이 잘 말씀하시면 되죠. 회장님 상태가 그러시잖아요. 판단력이 흐려지셨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모님이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문제 없습니다. 잠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기존 자녀분들 유류분 문제는요? 1억씩 주면 되잖아요. 그거면 충분해요. 서진 씨가 말했어요. 어차피 30년 넘게 아버지 돈으로 잘 살았잖아요. 더 바라면 욕심이죠. 그렇죠. 하준이는 아직 어리잖아요. 보호받아야 해요. 물론이죠.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준이 성인 될 때까지 제가 관리하는 게 맞아요. 신탁 구조는 완벽하게 짜놨으니 걱정 마세요. 서진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10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녹음이 끝났어요. 저는 이어폰을 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년 걸렸다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10년이요.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버지와 결혼한 것도, 하준이를 낳은 것도 전부 이 순간을 위한 거였습니다. 이게 증거였습니다. 아버지 판단력이 흐려졌다고요? 아버지가 내용을 바꾸면 어떡하냐고요? 서진 씨는 아버지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뜻대로 유 원장을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전화했어요. 민호야, 이거면 돼. 진짜? 응. 이거랑 50억 이체 서류, 유 원장 초안까지. 저는 말했습니다. 서진 씨가 아버지 재산을 빼돌리고 유 원장을 조작하려 했다는 증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이사회를 열어야 해. 저는 결심했어요. 모든 이사들 앞에서 폭로할 거야. 새엄마가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한 번에 끝내야 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졌어요. 다음 주에 임시 이사회 소집할 거야. 갑자기 회장님 건강 문제로 경영 현안 논의한다고 하면 돼. 민호가 잠시 침묵했어요. 누나, 무섭지 않아? 저는 웃었습니다. 무섭지. 그래도 할 거야? 응. 저는 말했어요. 10년 동안 당했잖아.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유 원장 초안, 신탁 계약서, 50억 이체 확인서, 녹음 파일, 김아주머니 증언 메모, 전부 한 폴더에 모았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확인했어요. 빠진 게 없는지, 논리가 맞는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서진 씨가 아버지 쓰러진 직후 움직이기 시작한 것. 유언장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 한 것. 인감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 회사 돈 50억을 빼돌린 것. 그리고 10년 전부터 이 모든 걸 계획했다는 것. 증거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셨을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아버지는 순수한 분이셨으니까요. 사람을 의심하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당하신 거였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불쌍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년 동안 서진 씨가 쌓아온 것들, 서류, 도장, 계좌, 이미지. 저는 6개월 만에 그걸 무너뜨릴 증거를 모았어요. 다음 주 이사회에서 끝낼 거예요. 어머니, 지켜봐 주세요. 약속 지킬게요. 2025년 7월 마지막 주였어요.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청담동 K그룹 본사 회의실이었어요. 12명의 이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어요. 민호도 왔습니다. 그리고 서진 씨가 들어왔어요.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아한 모습이었어요. 회장님은 안 오시나요? 한 이사가 물었어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요. 제가 대리 참석합니다. 서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안건이 뭔가요? 경영 현안 논의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서진 씨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탁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진 씨가 물었어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지난 6개월간 하신 일들이에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유언장 초안입니다. 이사들에게 복사본을 돌렸어요. 회장님 재산 2천억 중 99%를 하준이에게 몰아주는 내용이에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토 요청자는 윤서진 씨예요. 회장님이 아닙니다. 서진 씨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두 번째, 신탁 계약서입니다. 저는 다음 서류를 꺼냈어요. 하준이 이름으로 재산을 묻고 관리인은 윤서진 씨예요. 15년 동안 윤서진 씨가 2천억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봤어요.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체 확인서입니다. 저는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회사 운영자금에서 50억이 윤서진 씨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어요. 명목은 가사비용이에요. 50억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이게 무슨 짓이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10년 걸렸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서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모성이에요? 저는 물었어요. 10년 동안 계획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서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녹음 속 목소리가 누구 거예요? 변호사 최진우 씨 사무실에서 녹음된 거예요. 서진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요, 하준이를 위해서. 하준이요? 저는 말을 끊었어요. 하준이가 엄마한테 안기면 밀쳐내는 거 저도 알아요. 뭐라고요? 김아주머니한테 다 들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하준이 밥 먹이고 재우고 학교 보내는 건 전부 김아주머니예요. 어머니는 서재에만 계셨잖아요. 서류 정리하면서요. 서진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돌아보니 이사들이 전부 서진 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회장님, 인감도장도 어머니가 갖고 계시죠? 저는 물었어요. 서재 금고에 있는 거 저도 알아요. 그걸로 서류에 도장 찍는 것도요. 서진 씨가 비틀거렸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저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오실 줄 몰랐거든요. 다 들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어요. 서진 씨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예요. 서진 씨가 일어났어요. 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오지 마. 아버지가 손을 드셨어요. 10년이라고 했지. 10년 걸렸다고. 그건 처음부터 날 속인 거야? 아버지의 눈가가 젖었어요. 하준이 엄마가 아니라 내 재산이 목적이었어? 서진 씨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대답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10년 동안 나한테 한 말들 다 거짓말이었어? 서진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정말 됐어. 아버지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서진 씨가 무릎을 꿇었어요. 회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준이 생각해서라도. 하준이? 아버지가 웃으셨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하준이한테 밥도 안 먹이면서 안아달라는데 밀쳐내면서 서진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 애는 내 아들이야. 당신 도구가 아니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하준이는 지연이가 돌볼 거야. 저는 놀라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 지연아, 부탁한다.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내 동생이야. 잘 챙겨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야위고 힘없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아셨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이사회는 오늘부로 윤서진 씨의 모든 권한을 박탈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회장님 재산 관리는 법무팀과 외부 회계법인이 맡을 겁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 씨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고 있는 건지 분해하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6개월이었어요. 아버지가 쓰러진 날부터 오늘까지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한 달 뒤 서진 씨는 집을 나갔어요.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변호사 최진우도 함께요.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하준이는 저희 집에서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울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다고요. 하지만 요즘은 웃을 때가 많아졌어요. 누나, 이거 봐요. 뭔데?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하준이가 상장을 내밀었어요. 저는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잘했어, 하준아. 아버지는 재활 치료 중이세요. 손에 힘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직접 서명을 하셨습니다. 새 유언장이에요. 저와 민호 그리고 하준이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맞는 거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저는 재산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알아.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고마운 거야.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아버지 잘 부탁해. 네, 엄마. 약속 지켰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괜찮을 거예요.